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원 시간이 됐고요. 영상 찍는 건 되게 오랜만인데 어쨌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우주 팽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느 정도 해가지고 오늘은 좀 짧게 찍어도 충분히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음 것까지 다 하기에는 또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서 일단 짧게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팽창은 허블이 이제 외부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데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알아낸 현상이고요. 그때 이 적색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에너지 파장대가 원래 파장이 있고 관측된 파장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경우 원래 파장분의 관측된 파장 빼기 원래 파장, 즉 파장의 변화량을 했을 때 적색편이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부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아까 그렇게 구한 적색 편의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하면은 우리 외부 은하가 우리로부터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지를 속도를 구할 수가 있었고요. 우주가 팽창한다고 해서 은하 내부에 있는 천체들끼리 거리가 멀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중력으로 서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주 팽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아주 멀리 있는 외부 은하와 우리 은하 사이 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우주 팽창이었어요. 그래서 은하 내부에 가까이 있는 두 별이나 어떤 두 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외부 은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앞서 배운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허블 법칙이란 걸 배울 겁니다. 이 허블 법칙이 제일 좀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표시한 프린트를 좀 꺼내고 여기서 허블 법칙은 무엇이냐? 외부 은하들의 거리와 적색 편이량을 측정하면 외부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안다면은 얼마나 멀리 있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는지를 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거리에 따라서 후퇴 속도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허블 법칙이에요. 그래서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가 비례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것을 허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느냐? 자, 은하의 후퇴 속도 V는 허블 상수 h 곱하기 우리로부터 떨어진 거리 r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즉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 v는 c 곱하기 z로 구한 것은 곧 얘가 진짜로 외부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서 이 후퇴 속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걔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주가 팽창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즉, 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후퇴 속도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데 걔가 얼만큼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이 후퇴 속도가 결정된다라는 것이 이 후퇴 속도의 허블 법칙입니다. 허블 법칙. 그래서 후퇴 속도, 요 C 곱하기 Z는 H 곱하기 R과 똑같아요. 대신에 요게 이 허블 법칙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한다면 H는 허블 상수고 R은 은하까지 그 특정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이제 두는 건데 요 H가 곧 우주의 팽창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허블 상수는 우주의 팽창률이다. 그래서 요 값은 약 70km/s/메가파섹인데 어떤 의미냐면 1메가파섹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두 은하 사이의 공간에서 1초마다 약 70km의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말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여기가 우리 은하예요. 여기가 A 은하, 여기가 B예요. 그리고 요 사이의 거리가 1메가파섹이고 요 사이의 거리가 2메가파섹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주 팽창에 따라서 우리로부터 더 멀리 있는 B 은하가 더 빠르게 멀어질 거예요. 그게 빠르게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주의 팽창 때문인 거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게 이렇게 칸 그려가지고 앞에 한 명, 맨 뒤에 한 명 있을 때 이 공간의 팽창률은 1초에 1m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1초 후에 1m만큼 나로부터 멀어질 거고 이 사람은 1초 뒤에 4m만큼 나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주의 팽창률이 얼마냐 라고 봤더니 1메가파스εκ 떨어져 있는 은하는 1초에 70km씩 멀어집니다. 이 우주의 팽창률이 그 한 칸이 1메가파섹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1초당 70km씩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 은하는 우주 팽창에 의해서 1초에 70km씩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B 은하는 2메가파섹의 거리에 있으니까 우리로부터 1초에 140km씩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1메가파섹에 해당하는 요 우주 공간이 1초에 70km씩 팽창한다. 2메가파섹에 해당하는 요 우주 공간은 1초에 140km씩 팽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정비례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죠? 거리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일정한 특정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거리와 이제 후퇴 속도. 이렇게. 어떤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후퇴 속도가 이렇게 막 지수함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직선형 그래프, 정비례하는 그래프로 쭉 그냥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프로 이렇게 후퇴 속도가 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뭐 실제로 완전히 이렇게 선형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정말로 그 모든 은하들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대입하면 근데 대충 이런 느낌이 납니다. 막 이렇게 은하들이 막 그 은하의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찍히는데 결국에 이거를 다 하나의 선형 평균 획이라고 하나? 이거를 딱 중심으로 다 모은다면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주의 팽창률은 거의 일정하다라고 지금 이제 보면서 이 허블 법칙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쨌든 1메가파섹당 70km 정도의 1초에 70km 정도의 팽창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는 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로 정해질 수가 있다.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얘가 얼만큼 빠르게 팽창하는지를 정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위들이 나오거든요. 메가파섹을 모를 거예요. 킬로미터 알고 세크 알 건데 메가파섹을 모를 겁니다. 그래서 파섹의 단위를 먼저 설명을 하면 3.26광년을 뜻해요. 1파섹은 빛의 속도로 3.26년을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1메가파섹은 얼마냐? 100만 파섹을 뜻합니다. 10의 6승 파섹, 100만. 100만 파섹이 1메가파섹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메가바이트, 막 킬로바이트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때 그 메가는 100만을 뜻합니다. 100만. 어쨌든 이런 단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허블 법칙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고 봤더니 허블 법칙의 의미. 첫 번째, 외부 은하들은 거리에 비례하는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애는 비교적 천천히, 멀리 있는 애는 비교적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우주가 팽창하니까. 자, 그때 우주 팽창의 의미를 좀 보면 은하들이 실제로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에 그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물론 은하가 운동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걔네들이 실제 움직이는 것 때문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그 효과보다는 공간 팽창으로 인해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걔네들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더 걔네들이 멀어지는 걸 설명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아주 미묘한 그런 움직임이고
걔네들의 이 멀어지는 걸 설명하는 것은 우주 팽창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주 팽창의 중심이 이제 문제 보기로 가끔씩 나오는데 우주 팽창의 중심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정답은 일단 중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팽창의 중심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주 어디에서도 은하사의 거리가 서로 멀어지기 때문에 팽창의 중심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네 개 찍어볼게요. A, B, C, D. 자, A 입장에서 B 멀어지고요. C 멀어지고 D 멀어집니다. 자, 그러면 A가 중심이냐? 아니죠. C 입장에서 볼까요? C 입장에서도 공간이 팽창하니까 B 멀어지고 A 멀어지고 D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은하를 기준으로 보든 간에 모든 은하는 다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팽창의 중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팽창의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우주 팽창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거는 풍선으로 실험을 하면 좀 알기가 쉬워요. 처음에 쭈글쭈글한 풍선에다가 약간 바람을 넣어서 약간 이렇게 부풀어온 상태로 만들고 거기다가 그냥 은하 모양의 스티커를 이렇게 막 붙입니다. 스티커를 막 붙여요. 이렇게 얘들이 은하야. 그리고 이 풍선은 우주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풍선을 후 부는 거예요. 그럼 풍선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은하들이 서로 거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 하고 얘를 C라 했을 때 A 입장에서 B가 한번 이렇게 풍선을 불어줄 때 멀어진 거리랑 요 거리가 이만큼 벌어진 거리, 그리고 C까지의 거리, 그리고 벌어진 이 차이를 보면은 멀리 있는 요 C 스티커가 B 스티커보다 더 같은 요 불어오른 시간 요 정도보다도, 그러니까 더 많이 멀어진 것을, 거리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것을 이 실험으로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A에서 보든 B에서 보든 C에서 보든 모든 그 외부 은하들이 다 멀어지고 있어서 팽창의 중심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스티커 사이의 간격이 멀수록 빠르게 멀어지며 풍선의 표면에서 팽창의 중심은 없다. 우주 팽창을 설명해주는 실험입니다. 외부 은하들 서로의 간격이, 거리가 클수록 빠르게 멀어지고 그 팽창의 중심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요 허블 법칙을 이용하면 우주의 크기와 나이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우주의 나이를 구해보면 여기서 가정할 게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률을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즉, 허블 상수 있죠? 70km/s/메가파섹. 요거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주의 나이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런 이 가정이 들어있는 우주 나이 구하기 식이고, 실제로는 이 허블 상수가 70으로 완전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더 배우겠지만 이제 우주가 가속 팽창했다라는 이 설이 가장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가속 팽창을 했다는 것은 이 팽창률이 초기에 굉장히 셌다가 지금 좀 줄어들다가 이제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어쨌든 이 팽창률이 70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다 라는 게 이제 정설이긴 하지만, 어쨌든 70으로 그냥 일정하다고 쳤을 때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구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했느냐? 예를 들어 제가 여기가 우리 은하예요. 어떤 A 은하가 있어. 사실 얘가 지금 아주 과거에는 같은 곳에 있었을 거란 말이야. 빅뱅은 한 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현재 우리 은하에서 어떤 A 은하까지의 거리가 있는데, 과거에는 얘가 한 점에 같은 곳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얘가 우리 은하로부터 A가 멀어지고 있는 이 팽창률을 이용해서 다시 이걸 좁혀보는 겁니다.
1초에 1메가파섹당 70km씩 가는 것을 이렇게 좁히는 거야. 계속. 한 점이 될 때까지 쭉 A를 다시 당기는 거죠. 팽창을 다시 되감기 시키는 거예요. 되감기. 그러면은 이게 한 점이 됐을 때가 우주의 초기일 거고, 그러면 걔가 얼만큼 시간이 지났는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시간과 속력과 거리의 식이 있죠. 그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 식을 변형하면 속력분의 거리가 되죠. 자, 근데 허블 상수 여러분들 잘 보시면 H는, 그러니까 V는 HR이었죠. 그래서 H꼴로 만들어주면 H는 R분의 V입니다. R분의 V. 자, 근데 요게 뭐냐면 거리예요, 거리. 어떤 데가 우리 은하가 A까지의 거리, 요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R이고, V는 뭐냐면 외부 은하가 지금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요만큼 멀리 있는 애가 이만큼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은 그만큼 여기서 공간이 팽창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이 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역수를 취하면은 시간이라는 식을 만들기 위해서 거리분의 속도를, 속력이나 속도랑 똑같아요. 지금 요 그 방향을 정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속도 똑같은데 제가 속력으로 바꾸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걸 그냥 뒤집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걸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H분의 1은 V분의 R이 될 거고, 즉 속력분의 거리가 될 거고, 이거는 어떤 식을 의미하느냐? A를 쭉 당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한 점이 우리 은하까지, A가 우리 은하까지 딱 맞닿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곧 시간이 되고 우주가 한 점으로 되는 그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팽창률을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우주 완전 초기, 빅뱅에서부터 지금까지 같은 속도로 팽창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허블 상수를 역수를 취했을 때 다시 원래 한 점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 t는 속력분의 거리고, 요 식은 어떤 모양이랑 똑같으냐? 허블 상수의 역수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했다고 가정했을 때 허블 상수의 역수에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다음,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주의 크기. 우리 은하로부터 관측 가능한 거리의 한계가 있어요. 그건 바로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은하가 있고요. A 은하가 있고 B 은하가 있어. 근데 우리가 관측하기 위해서는 빛이 결국에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 때문에 V는 HR 때문에 R 값이 커질수록 V 값이 커져. 그러니까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외부 은하는 멀리 있을수록 빠르게 멀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 은하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려면 빛이라는 게 우리한테 도달을 해야 되거든. 근데 어떤 은하가 진짜 너무 멀리 있어서 빛의 속도보다도 빠르게 멀어지고 있으면 걔가 방출하는 빛이 우리 눈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인식할 수가 없어. 우주가 존재해도 우리 입장에서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정하는 겁니다. 우주가 진짜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적어도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은하까지만 인식할 수가 있다. 그래서 크기를 완전히 진짜 정확한 크기를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가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다. 그래서 그거를 우주의 크기로 정하자. 그래서 그걸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아주 멀리 있어서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고 해봐요. 얘의 V는 C야.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 그럼 B는 빛의 속도보다도 더 큰 값으로 멀어지고 있겠죠. 근데 얘는 우리는 볼 수가 없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주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의 크기 정도만 일단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를, 우주의 그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R. 요 허블 법칙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은하까지의 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이 V가 후퇴 속도란 말이죠.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 멀어지는 속도. 그러면 이 V에다가 C를 대입하는 거야, C. 그렇게 되면 C 곱하기, 다시. V는 HR에서 C는 HR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이 R.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애까지의 우리 은하부터 그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R 걸로 바꾸면 되겠죠? R은 H분의 C가 대입. 그럼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잖아. 결국 R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일단 이거를 뭐 구하게 시키진 않아요. 모의고사든 수능에서든 이걸 구하게 시키진 않습니다. 물론 얼추 그 값을 주고 구하라고 시킬 수는 있는데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우주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 C는 HR이라는 요 어떤 은하가 우리로부터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곳까지 인식할 수 있는 게 우주의 크기다. 그렇기 때문에 요 V는 HR에다가 C는 HR로 놓고 R을 H분의 C로 변형해서 우주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주의 나이도 이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를 뜻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런 문제가 나오지 직접 우주의 나이 구해봐라, 우주의 크기 구해봐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의 끝인데 심심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심심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궁금하잖아요. 우주의 나이랑 크기를 한번 직접 구해보자고. 물론 이게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니까 내신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모의고사에도 안 나오고 수능에도 안 나옵니다. 제가 가르치지만 내신에도 안 나와요. 하지만 궁금하잖아. 풀어보자고. 허블 상수를 일단 정해야 돼요. 교과서에 70m/s/메가파섹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교과서는 제가 안 보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한번 정리할 때 보긴 볼게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허블 상수를. 그러면 우주의 나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허블 상수의 역수. 그래서 70km/s/메가파섹 분의 1을 하면 우주의 나이가 나오죠. 여기서 어려운 단위가 좀 보기 좋게 바꿔보자.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이 식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의 역수니까, 즉 이런 꼴이 되겠죠. 70km 분의 메가파섹 곱하기 세크. 그럼 메가파섹을 보기 좋게 바꾸면 돼. 메가파섹은 100만 파섹이에요. 100만 파섹. 그리고 파섹은 3.26강년이라고 했는데 3.26강년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알기 쉬운 AU로 고치면, AU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거든요. 1파섹은 206265 AU예요. 그리고 AU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뭐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구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허블 상수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 빛의 속도도 외울 필요 없어요. 다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뭐 단 허블 상수는 뭐 60이다, 70이다, 65다. 맨날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필요 없고, 빛의 속도도 외울 필요 없고, 뭐 이런 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두면 좋다 정도지. 어쨌든 그래서 1파섹은 206265 곱하기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했냐면 앞에 2죠. 그리고 1.5죠. 이 뒤에를 다 없애버린 거야. 그냥 00000으로 생각을 한 거야. 제일 큰 수만 그냥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10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승 곱하기 1.5 곱하기 10에 8승,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네들이 곱하면 3이죠. 얘네들이 곱하면 10에 13승.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꾼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살짝 실수한 거는 아니구나. 실수하지 않았고. 여긴 지금 메가파섹이니까 100만 파섹이죠. 100만. 여기다가 10의 6승을 더 곱하면 돼. 그래서 3 곱하기 10의 19승 킬로미터 퍼 세크, 아니, 킬로미터 곱하기 세크가 되고 밑에는 70킬로미터죠. 그럼 킬로미터 사라지고 몇 초가 나오겠죠. 몇 초? 계산기를 두드리세요. 뭐 안 두드려도 돼요. 여기 결과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나와요. 땡 초야. 우주의 나이는 요 초입니다. 근데 좀 더 보기 쉽게 초를 년으로 바꾸는 거지. 초를 년으로 바꾸려면 이거를 1초는, 그러니까 년으로 바꾸려면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고 24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니까 요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 값을. 그러면 이 초를 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년으로 바꾸면 요런 값이 나와요. 한 135억 년 정도가 나오는 거죠. 뭐 반올림하면 136억 년? 뭐 그렇게 될 텐데 135.9억 년? 어쨌든 교과서에는 우주의 나이를 137억 년이라고 써놨어요. 교과서 한번 펴볼까? 교과서 여기 허블 법칙 내용 여기 보시면 여기 일단 허블 상수가 나오거든요. 허블 상수의 변화 뭐 어쩌고 저쩌고 보이려나? 뭐 처음엔 500km/s/메가파섹으로 보였는데 뭐 최근에는 약 70km/s/메가파섹으로 구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우주의 나이 써있죠? 우주의 나이는 이렇게 얻은 우주의 나이를 허블 시간이라고 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우주의 나이는 약 137억 년이다 했는데 제가 구한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왜 이렇게 더 작은 값이 나왔느냐? 전 여기를 다 버렸고요. 어쨌든 요거를 다 써준다면 좀 더 137억 년에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허블 상수가 사실은 70이 아니라 조금 더 68 정도? 어쨌든 70보다는 이제 작은 값이고 그리고 허블 상수 자체가 좀 막 이렇게 정확한 값이 아니라서 어쨌든 뭐 147억 년 거의 가깝게 나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147억 년도 사실 허블 상수를 일정하다고 봤을 때 구한 거라 진짜 우주의 나이를 우리가 알기는 어렵고 얼추 그 정도 됐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의 크기를 구한다고 하면 빛의 속도가 30만 km/s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 R이 뭐였느냐? H분의 C였죠. C는 HR에서. 그쵸? H분의 C. 그래서 여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H는 70km/s 곱하기 메가파섹이고 C는 30만 km/s. 그걸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지금 분자에 있으니까 아니,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사실 분모에 있는 거고 그럼 70km 곱하기 세크고 30만 km 곱하기 세크 곱하기 메가파섹인 거고 킬로미터도 있는데 킬로미터는 지워질 거고 세크가 지워질 거고 그럼 메가파섹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70분의 30만 메가파섹. 그 다음에 요 메가파섹만 킬로미터로 바꿔주면 되는데 아까 구했잖아. 어디야? 1 메가파섹은 3 곱하기 10의 19승 킬로미터였잖아요. 그러니까 메가파섹만 3 곱하기 10의 19승 킬로미터로 바꿨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면 요거에다 그러니까 30만을 더 곱해라 라는 거죠. 저 값에 30만 킬로미터를 더 곱하면은 아니지 30만 킬로미터 곱하고 70으로 나눠주란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킬로미터가 나오고 거리 단위를 이제 광년으로 바꾸면 어떻게 구한 거지? 어쨌든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요 식을 다 전개를 했더니 요렇게 킬로미터로 나온 거고, 요 킬로미터를 지금 광년으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게 빛의 속도니까 1년에는 요거 곱하기 60 곱하기 24 곱하기 365가 나오겠죠? 요게 이제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가 될 텐데, 그걸로 요 값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될 것인가? 그랬더니 이렇게 얼추 135억 년이 나온다. 제가 갑자기 뭔가 머릿속에서 잠깐 놓쳤는데, 어쨌든 이걸 계산을 하시면 요 값으로 나눠주면은 135억 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35억 광년 정도가 나올 거고, 얼추 137억 광년이라는 거리 값이 나온다. 우주의 크기는 137억 광년, 얼추 137억 광년, 또는 킬로미터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보는 의미는 얼추 이 정도 된다라는 정도지 정확한 우주의 크기나 우주의 나이를 구한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지금 가정한 거는 우주가 똑같은 팽창률을 가지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팽창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새 이제 우주론이 점점 발전되면서 가속 팽창 우주가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허블 법칙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다, 고정된 값이 아니다 라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우주의 나이나 진짜 우주의 크기는 되게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주의 이 팽창 속도, 허블 상수는 계속 변화하는 값이라서 우주의 크기나 나이를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구할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는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가 손으로 직접 구해봤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고, 되게 흥미가 있고 재미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 허블 상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즉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했다는 것을 이용하면 외부 은하가 그 팽창률로 인해 얼만큼 멀어질지를 알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걔가 한 점에 있었을 때는 몇 년 얼마나 시간이 흐른 상태인 거냐, 그러니까 그걸 또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는 은하는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을 텐데 거기까지의 크기는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 허블 상수라는 거, 허블 법칙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간단한 그 외부 은하가 멀리 있을수록 빠르게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관찰한 이 허블의 결과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걸 가지고 정말 뭐 우주의 나이, 우주의 크기를 대략적으로라도 구해봤다라는 이제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우주의 나이를 구하고 우주의 크기를 구하고 이런 수치적인 것보다는 우주의 나이를 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허블 상수의 역수로 구한다라는 거, 우주의 크기를 구할 때는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은하를 기준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주의 팽창의 중심은 없고, 또 허블 법칙은 이제 V는 HR로 나타낼 수 있고, 후트 속도는 V는 C 곱하기 Z, 특히 Z는 이제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요 식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의 수치가 조금 덜 올지라도 그 우주의 나이나 크기를 구하는 수치 말고 요런 수치, 적색편이 구하는 수치나 후퇴 속도 구하는 수치나 그 허블 법칙으로 후퇴 속도 구하는 그런 수치라던가, 그게 조금 덜 올 수 있어도 어쨌든 다 사칙 연산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은 결국에는 요 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고 다 응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